안녕하세요. 공부의 기쁨 수학의 교실 지우쌤 꾸미입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필요한 유형별 문제를 풀어보고 실전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유형별 문제를 제가 두 번, 고미가 두 번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별로 풀이를 익혀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공부의 기쁨 수학의 교실 지우쌤 구미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2단원 배수와 최소 공배수 문제풀이편을 합니다. 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문제들은 두 수가 몇 배가 돼서 만나거나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선 조건에 따른 배수를 구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예제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에 조건이 있죠. 100보다 크다고 해요. 그리고 200보다 작은 어떤 수를 구하는데 이 어떤 수는 5의 배수래요. 그러면 5의 배수 중에서 100이 되는 5의 배수는 5 곱하기 20이 100이 되는데 100보다 큰 수니까 여기 안에 드는 거는 21, 105부터 되네요. 그럼 105부터 5의 배수면서 200보다 작은 수는 5, 4, 20이니까 39, 5 곱하기 39, 바로 195까지만 5의 배수네요. 그럼 5의 배수는 21부터 39 포함된 수인데 이 수는 39에서 21을 빼면 21까지 빼는 거죠. 근데 우리는 21은 포함되어야 되니까 하나는 더해줘야 돼요. 만약에 39에서 21만 뺐다. 그러면 21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 21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임의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39 빼기 21은 8에다가 1을 더하니까 9, 3에서 1을 빼니까 1, 그래서 총 답은 모두 몇 개? 바로 19개예요. 우리 곰이 잘 할 수 있겠어요? 아, 조금.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0보다 크고 3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도 되고 30의 배수도 된대요. 이거는 뭐예요? 공배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지 공배수들을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네 공통인수 6, 공약수 빼주고 6, 2, 12, 6, 5, 30.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여기 10이랑 30을 곱하려면 사실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그럼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약수는 2번 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곱해서 6 곱하기 2 곱하기 5 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러면 6이 10에다 5를 곱하면 60.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60. 60에다가 2배를 한 120 공배수들을 구하면 자, 6에다 3을 곱한 180 공배수들 구하는 거예요. 6에다가 4를 곱하면 240. 660에다가 5를 곱하면 300. 그럼 여기 숫자들이 바로 나왔죠? 여기서 200에서 300 사이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네, 240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답은 한 개입니다. 어때요? 최소 공배수 구해서 조건에 맞는지 적용하면 아주 쉽죠? 자, 그러면 꼬미, 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선생님. 자, 그럼 꼬미가 한번 해보세요. 배꼽집보다 크고 그리고 타백보다 작은 자야수 어떤 수 중에서 18의 배수는 몇 개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150보다 큰 18의 배수는 뭘까요? 18에다 9를 곱하면 8에 70, 18에다 9를 곱하면 9, 8에 72, 9일은 9, 162니까 9를 곱하면 한번 9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18에다가 9를 곱한 수 8에다가 9를 곱한 수 9, 8, 72 9일은 9 더하기 7이니까 162 그러면 18의 배수 중에서 150보다 큰 수는 162 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400보다 작대요. 그러면 18의 배수 중에서 400보다 작은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나누기예요, 나누기. 지금 18 곱하기 네모는 400이면 나누기 구하는 방식이죠? 400에다가 18을 나누면 400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가요? 2번. 36. 자, 다시 한번. 400에서 36 빼면 4. 0 그대로 내려와서 40 안에 또 18은 2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4예요. 그러면 18 곱하기 400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18 곱하기 26은 400보다 커서 나머지가 있는 거죠. 18 곱하기 22 플러스 18 곱하기 22 플러스 4를 해야 400이니까 18 곱하기 23을 해야 400보다 큰 거죠? 그러면 18 곱하기 23을 하면 이제 400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23 곱하기 10
8을 하면 우선 1의 자릿수 8 곱하기 3 하면 8, 3, 24, 8이 16, 그리고 23 곱하기 1, 23, 더하면 4, 8 더하기 3은 11, 1 올라가서 414. 그렇죠. 18 곱하기 23은 414. 그래서 18을 23번 곱했더니 40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18의 배수는 뭘까? 네, 18을 9배 한 수부터 23배 한 수는 414보다 크니까 23배가 아니라 22배까지만 해야지 이 414보다 작은 수 해서 가능하겠죠. 9부터 22 사이에 있는 수 개수는 22에서 9개를 빼주면 이 9를 포함 안 하고 9까지 빼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9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한 개를 더해줘요. 그러면 2에, 이거는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3에서 9를 빼면 6이죠? 13에서 9를 빼는 거니까, 네. 13에서 9를 빼는 거니까 4예요, 4. 4예요. 4에서 여기는 하나 빌려줬어요. 하나 빌려줬으니까 14. 그러면 18의 배수, 어, 이 조건을 만족한 18의 배수는 모두 몇 개예요? 14개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지금 조건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짜잔. 3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아요. 이 어떤 수는 이, 이 어떤 수 중에서 8의 배수도 되고 32의 배수도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 배수도 되고 이 배수 되는 거는 뭘까요? 공배수예요.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지 빠지지 않고 구할 수 있죠? 그럼 8과 32의 최소 공배수. 이거 좀 너무 쉬운데 구해볼까요? 자, 이거 그냥 8로 나눠지죠? 8, 1은 8, 8, 4, 32. 최소 공배수는 공약수 한 번만 곱해주고 밑에 4 곱해줘서 32예요. 그러면 300보다 큰 32의 배수는 32 곱하기 10 하면 320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400보다 작은 32의 배수는 400을 32로 나누면 되죠. 400을 32로 나누면 40 안에 32가 몇 번? 한 번. 그리고 이거를 빼면 8, C, 80 안에 32는 두 번. 그래서 64.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그러면
32 곱하기 12는 400보다 커요, 작아요? 32 곱하기 12는 400보다 작아요. 6을 더해줘야지 400이 되니까. 그러니까 12보다 큰 배수 1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10부터 30의 배수 10배부터 13배 되는 수 사이의 숫자는 빼지 않고 그냥 써도 되겠네요. 11배도 해당되고 12배도 해당되고 13배는 400을 넘어가는 숫자죠. 13은 세면 안 돼요. 12까지만 세야 돼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2개. 그래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곰이 어땠어요? 아, 이거 하나하나 세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요. 이거 세는 게, 숫자를 세는 게 이거를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에 따라서 숫자 세는 게 한 개씩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점을 꼭 유의해서 풀어야 되는 쉽지만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4번 연습했으면 우리 친구들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꼬미도 했는데, 그죠? 자, 우리 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문제 2번째. 이번에는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소 공배수의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는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만났다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이제 1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어느 역에서 무궁화 호는 50분마다, 비둘기 호는 55분마다 출발해요. 두 열차가 오후 1시에 출발한다면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이 무궁화 호 50분과 비둘기호 5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만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음료수 5 꺼내주고 나눠주면 5? 바로 나왔네요. 얘네가 처음 만나는 최소 공배수는 50 곱하기 11이죠. 50 곱하기 11 하면 1의 자릿수 50 곱하기 1은 50, 50 곱하기 10은 500 해서 500, 50이죠. 그리고 550분 후에 이 두 열차가 처음 만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55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시간으로 고치려면 550분을 60으로 나눠주면 시간으로 고치기 쉽겠죠. 그러면 55 안에 6이 몇 번 들어가죠? 9번, 6, 9, 6, 9, 54, 0, 나머지 10분. 그러면 9시간 10분 후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에 시작해서 9시간 10분 후에 만나니까 얘들이 만나는 그때 그 시각은 10시 1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시 10분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자, 최소 공배수를 시간에 맞게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춘천행 KTX가 30분마다, 부산행 KTX는 20분마다. 그러면 얘네가 만나는 시간 동시에 출발하는 그 횟수를 물어봤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우선 구해서 몇 번 만나는지 그거 하면 돼요. 몇 번 만나는지 동시에 출발하는지. 그러면 얘는 10으로 약수를 꺼내주고 3번, 2번 들어가서 얘네 이렇게 니은자로 최소 공배수 구하면 60이에요. 아, 1시간에 한 번씩 만나네요. 이것도 너무 쉽네요.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1시간에 한 번씩 만나면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6번 만나요. 다시 검산. 7 더하기 6은 13이니까 오후 1시. 맞죠? 6번 만나는 거예요. 네. 너무 쉽네요. 문제 숫자가. 자, 이번엔 꼬마. 너도 할 수 있겠어? 그래, 한번 해볼게. 오늘 버스 터널에서 대구행 버스는 40분마다, 울산행 버스는 30분마다 출발했어. 그러면 동시에 출발한 시가 불었으니까 만나는 시가 최소 공배수야. 몇 배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공약수 10을 꺼내주고, 3 써주고, 최소 공배수는 120. 이내 2시간마다 한 번씩 만나네. 그러면 오후 2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2 더하기 2니까 4시. 우와, 우리 곰이 너무 잘하는데.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다음 문제.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는 25분마다, 부산행 KTX는 35분마다. 이것도 배가 돼서 서로 만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5, 25, 5, 7에 35, 그러면 35 곱하기 5니까 최소 공배수는 5, 25, 5, 35, 175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175. 오전 9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까지 라는 거는 이 사이에 분이 5시간 지난 거니까 5 곱하기 60, 300분 사이에 175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까 조건 문제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 175 안에, 300 안에 175는 2번 들어갈까? 150, 150에서 300 2번 들어갈까? 175는 더 많으니까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는 한 번. 네, 우리 곰이 잘했어요. 우리 곰이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배수와 최소 공배수 문제 3번째. 또 우리 첫 번째는 조건, 2번째는 시간, 그리고 이번에는 톱니바퀴 문제예요. 톱니바퀴 문제도 은근히 자주 나와요. 가 톱니바퀴 48개, 나 톱니바퀴 56개예요. 가 톱니바퀴가, 가 톱니바퀴가 몇 바퀴를 돌아야 나 톱니바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우선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지 얘네가 만나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네, 4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4로 되네. 4가 아닌데. 이거는 4가 아닌데.
1가 아니라 2로 해봅시다. 2로. 2, 6, 12, 2, 7에 14. 그러면 최소 분배수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는 거니까 6, 7에 42에다가 8을 곱해주는 거죠. 아, 이거 숫자가 8이 16, 8, 4, 30, 2 더하기 1이니까 3, 336번을 이 두 수의 최소 분배수 336이 나왔을 때 얘는 만나는 거니까 가 톱니바퀴 48개를 336 나누기 48을 하면 되죠. 그러면 가 톱니바퀴가 몇 바퀴 돌았을 때 나 톱니바퀴를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얘네 다 곱한 게 336이죠. 그러면 이 48 소인수만 좀 없애주면 몇 번 하는지 나오죠? 그러면 48은 4 곱하기 10이니까 얘, 얘, 얘 4 곱하기 10이면 없애주면 7번. 네, 7번. 그래서 7번 돌았을 때 87에 56, 47에 28에서 336이 나오죠. 이렇게 7번 돌렸을 때 나 톱니바퀴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몇 바퀴 만날까요 할 때는 사실 요 밑에 있는 수만 봐도 몇 톱니바퀴인지 알 수가 있고 그 원리는 전체 수에서 이 자기수를 다 지우고 나면 7이 남으니까 이 7바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 너무 딱 원리에 잘 맞고 재밌죠? 이게 수학의 재미예요. 자, 이제 2번 톱니바퀴 문제 볼까요? S 톱니바퀴는 70개, N 톱니바퀴는 25개. 이제 또 만나볼까요? 만나려면 최소 공배수. 자, 5로 한번 해볼까요? 5, 1은 5, 5, 5, 4, 20, 5, 5, 25.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럼 25 곱하기 14네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우리 25 곱하기 4예요. 25 곱하기 14예요. 그런데 N 톱니바퀴가 몇 바퀴를 돌아야 N 톱니바퀴가 몇 바퀴를 돌아야 S 톱니바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25 곱하기 14에다가 25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25를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바퀴, 14바퀴를 돌면 앤토니 바퀴가 14바퀴를 돌면 25 곱하기 14가 돼서 구할 수 있어요. 아, 연수 문제 1번, 2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우선 여기까지 최소 공배수 어때요? 잘 이해됐나요? 네, 최소 공배수 엄청 간단한 원리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와 그리고 배수와 최소 공배수 그리고 약수와 최대 공약수가 함께 활용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